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최신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게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바로 뒤에 나온 분석인데요. 시장 기대랑 실제 성과가 어땠는지,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는데 영업이익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이런 좀 엇갈린 결과 속에서 리포트가 어떤 분석을 내놨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리포트가 분석한 2분기 실적부터 구체적으로 볼까요? 매출액이 6조 3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9%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근데 다만 시장 눈높이,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한 3.7% 정도 낮았다고 해요. 근데 반전은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8,64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이건 시장 컨센서스의 무려 20% 이상이나 웃도는 수치예요.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것도 13.8%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매출 100원 팔아서 거의 14원 남긴 셈이니까 수익성이 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이 예상보다 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냐 이거죠. 리포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짚고 있어요. 하나는 자회사 하나오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핵심 사업인 방산 부문, 특히 그 폴란드향 수출 물량 있잖아요. 그 매출 인식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또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18문하고 천모 다연장 로켓 27대가 2분기 실적에 잡혔는데 이 방산 부문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1.3%에 달했다고 분석해요. 이게 전체 이익 성장을 거의 끌어올린 거죠. 와, 방산 부문 이익률이 31.3%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그 폴란드 수출권 수익성이 아주 높게 나왔다는 분석이 있던데 리포트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뭐 환율 같은 건 오히려 좀 불리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낸 비결이 뭘까요? 그리고 이 정도 수익성,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번 2분기에 인식된 폴란드 수출권의 영업이익률은 이게 추정치긴 하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로 분석이 돼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일회성 요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기에 들어간 개발비나 판매비 일부가 나중에 반영되는 그런 회계 처리 효과 같은 거요. 근데 이런 효과를 빼고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 40% 수준의 이익률은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이게 작년 연간 평균 이익률이 한 34% 정도였거든요. 그걸 훨씬 웃도는 수치인 거죠. 리포트는 이런 높은 수익성의 배경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또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뭐랄까 규모의 경제 효과랑 학습 곡선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생산하면서 효율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뭐 앞으로 모든 계약에서 항상 40%, 50% 이렇게 나오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이나 시점별 비용 구조가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대규모 분량을 계속 쭉 생산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폴란드 수출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성이 나온 게 그냥 한 번 잘 된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생산이나 운영 능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리포트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 특히 그 신규 수출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리포트가 주목하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추가 수주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안에 장약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급돼요. 장약이라는 게 포탄 쏠 때 쓰는 추신체잖아요. 만약에 이 투자가 확정된다면 유럽에 이어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포탄 시장에 공급망, 그 가치 사슬, 밸류체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 사슬에 포함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부품 공장 짓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치 사슬이라는 건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부품 생산부터 조립, 납품, 또 나중에 지원까지 현지 시장의 필요에 맞춰서 깊숙이 통합되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건 미국 정부나 군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건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서 현지 방위 산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미국 방산 시장 들어가는 게 여러 규제나 경쟁사 견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리포트는 이 움직임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이익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 진출 검토.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미국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리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내용도 좀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리포트는 사우디가 지금 국방력 현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방산협력 파트너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특히 좀 오래된 지상무기 체계를 바꾸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수요가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요.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현지 센선 시설 구축 같은 걸 포함해서 현지화 전략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근데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는 방산 거래가 워낙 변수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리포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경쟁 속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포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공동 개발 같이 사우디 쪽에서 원하는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역량을 갖췄다. 이 점을 좀 강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우디의 장기적인 국방산업 육성 계획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수요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까지는 많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동유럽에서의 추가 확장 가능성입니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한동안 좀 지연됐었던 보병 전투장갑차, 보통 IFV라고 부르죠. 이 장비 도입 사업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대요. 총 사업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리포트는 연내에 입찰 공고가 나오고 내년에는 본계약 체결까지 가능할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IFV 사업이면 이것도 경쟁에 만만치 않을 텐데요. 리포트는 여기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루마니아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공장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즉, 이미 만들어진 신뢰관계하고 현지 기반이 있다는 거죠. 리포트는 이런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이 이번 IFV 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마치 성공적인 첫 거래가 다음 거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기존의 발판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기대하는 거죠. 듣고 보니 폴란드에서의 성공적인 생산이나 납품 실적도 이런 루마니아나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는 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리포트에서 폴란드향 인도 물량, 목표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올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폴란드의 K9 자주포하고 톰마그 다연장 로켓을 더 빠르고 많이 인도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인도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는 건데요.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능력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시장의 기대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죠. 단순히 수주 잔고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능력까지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당연히 루마니아 같은 신규 사업 수주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미국, 사우디, 루마니아 같은 굵직한 해외 시장 개척 모멘텀까지 리포트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이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30만 원으로 올리면서 업종 내 최선 호주, 그러니까 탑픽으로 제시했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상반기에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손실, 그러니까 본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표 주가 올린 거랑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손실은 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관련 손실이라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분증권 평가 손실 같은 주력 사업인 방산 부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은 항목들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 늘었다거나 투자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리포트도 예상보다 큰 영업의 손실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리포트의 핵심 논리는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경쟁 방산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이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공격적인 해외 진출 의지하고 그걸 실제로 성사시키는 실행력에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는 이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좀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영업의 손익 항목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방산 부문의 탄탄한 실적과 지속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무적 변동성보다는 회사가 그려나가고 있는 큰 그림, 즉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업의 손실이라는 약간의 노이즈보다는 해외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는 회사의 근본적인 역량과 성장성,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네요. 목표 주가를 130만 원까지 올린 구체적인 근거는 뭐였나요?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실적 추정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2027년까지 확장해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폴란드 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우디, 루마니아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한 거예요. 즉,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더 적극적으로 가치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오션 같은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여기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분을 목표 주가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리포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비용 증가나 영업의 손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2분기에는 폴란드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기록했고 앞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 검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협력 강력성, 루마니아 추가 수주 기대감 같은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게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손실 같은 변수보다는 공격적인 외형 성장이라는 회사의 핵심 전략하고 그 실행력에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실적 숫자만 분석하는 걸 넘어서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하고 그 가능성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에서의 현지 생산 거점 확보 움직임. 이게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거든요. 이건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글로벌 방산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미래하고도 연결되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장기적인 전략적 의미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였습니다.